안녕하세요. 작가 시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제 책 93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숯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피완화 뒷부분입니다. 93페이지 읽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빗소리가 귀를 울린다. 가락의 장단이 어우러지듯 빗소리도 크게 작게 어우러지고 있다. 선풍기의 기계음이 생뚱맞은 곳 불갑사.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유되고 있다. 다시 살아갈 힘이 샘솟는다. 마라난타와 지파사 이야기를 상사화로 접목시키려고 한다. 마라난타 지파사, 누군가는 피를 토하듯 상사화가 되어야 한다. 그 대목 앞에서 잠깐 망설여진다. 절에서는 상사화를 다른 말로 피안화라고 부른다고 했다. 피안의 세계로 들어서는 꽃이라고 했다. 피안의 세계에 머무는 스님들은 평안해 보였다. 빗소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는 소리처럼 들린다. 절 고유의 향이 난다. 거기에 습기까지 머금고 있다. 낮에 본 와송과 백일홍이 생각났다. 온몸으로 비를 맞을 와송이 걱정되었다. 마라난타와 스나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마라난타는 애같았다. 이 모든 것이 지파사를 위한 일이었다. 지파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보고 싶었다. 어스름한 달빛이 마라난타의 방을 비추고 있었다. 지파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심장이 먼저 알아챘다. 쿵쾅 쿵쾅 소리를 냈다. 지파사도 들릴 것 같았다. 애써 태어난 척 해야 했다. 그래야 했다. 마라난타는 그녀를 오랫동안 보고 싶었다. 요 며칠 꿈에서 본 붉은 꽃이 떠올랐다. 같은 꿈을 연속해서 꾸고 있었다. 지상에서 처음 보는 꽃이었다. 지파사가 들어오는데 꿈에 본 꽃과 겹쳤다. 꽃 이름을 지파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헛기침을 했다. 도라지를 달인 차를 들고 왔다. 지파사는 안 본 새 많이 야유었었다. 마주 앉았다. 지파사는 고개를 숙였다. 찻상을 물리고 지파사가 방을 나갈 때까지 둘은 침묵했다. 서로의 심장소리가 신경 쓰였다. 자신의 심장소리를 신경 쓰느라 상대방의 심장소리를 듣지 못했다. 지파사가 방문을 나설 때였다. 지파사, 너를 오랫동안 보고 싶어. 너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싶고 널 샅샅이 보고 싶어. 하지만 너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줘. 지파사가 돌아섰다. 찻상을 내려놓고 마라난타에게 다가갔다. 달빛이 들어오는 창을 닫았다. 조금 전까지 심하게 두드러대던 심장소리가 멈췄다. 마라난타를 처음으로 마주보았다. 손을 내밀었다. 더 다가섰다. 돌아서려는 마라난타를 돌려세웠다. 옷을 벗었다. 샅샅이 보여주고 싶었다. 깊고 맑은 눈동자가 말했다. 괜찮다고 했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손과 손이 만나고 입술과 입술이 만났다. 마라난타가 깊은 잠이 든 것을 보고 지파사는 방을 나왔다. 달빛이 수줍게 지파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잠잠해지고 얕은 소리를 내고 있다. 산사가 고요하다. 집이었다면 아직도 소음소리가 함께했을 터였다. 좋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알게 되었다. 절에서 먹는 라면 맛은 일품이었다. 스님이 된장과 콩나물을 넣어 영양라면을 끓여주셨다. 보살님들과 맛있게 먹었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하는 보살님들이었다. 하나같이 평안한 인상이었다. 나쁜 마음을 다 버리고 나면 저렇게 맑은 얼굴이 될까? 생각했다. 지파사가 피를 토할 순간이 되었다. 마라난타가 피를 토할 순간이 되었다. 먹먹해진다. 새롭게 탄생한 주인공들이 아프면 작가의 나도 아프게 된다. 비가 멈췄다. 스나가 결혼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 하녀들의 관리는 스나가 하게 되었다. 반질한 얼굴의 지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다. 지파사는 제추성이가 되었다.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마라난타와 지파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파사가 마라난타를 좋아해 베다까지 공부한다는 소리였다. 스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녀는 온갖 추측의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었다. 스나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하녀는 알지 못했다. 마라난타가 멀리 떠나고 없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뜸했던 붉은 꽃 꿈을 다시 꾸었다. 더 선명했다. 꿈의 지파사가 피를 토하며 죽어갔고 그 주변에 붉은 꽃들이 만발했다.
어머니와 먼 길을 다녀와야 했다. 집화사가 보고 싶어 서성거렸지만 집화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라나타가 집을 떠난 뒤 스나는 집화사를 불렀다.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했다. 서둘러 심부름을 갖고 남자들의 손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했다. 집화사는 마라나타만 생각했다. 모든 수모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집화사의 집은 마라나타였다. 만신창이가 되었다. 몸이 찢기고 불에 달궈지고 손톱이 빠졌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옷이 잘려나갔다. 코에서 자궁에서 피가 흘렀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끝도 없는 고통이었다. 어느 순간 고통이 멈췄다. 일어섰다. 집화사가 만신창이가 되어 누워있었다. 분명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이었다. 마라나타를 보고 싶었다. 마라나타는 그녀의 집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육신이 갈 수 없다면 영원이라도 가고 싶었다. 집화사는 마지막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남자들은 땅을 파서 집화사를 던져 넣었다. 집화사는 눈을 감았다. 푸르댕댕해진 자신의 몸뚱이와 여기저기의 혈흔들을 잡아볼 수 없었다. 흙이 덮여졌을 때는 영혼마저 까스레졌다. 마라나타가 비명을 질렀다. 명치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지난밤에 본 꽃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가슴이 아팠다. 집화사였다. 말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집화사의 기운이었다. 그 기운을 따라갔다. 멀지 않은 곳이었다. 마라나타의 어머니도 아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은 현실에 있지 않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마라나타가 도착했다. 급하게 얹은 흙더미였다. 집화사의 기운이 멈춰섰다. 모든 형상이 보였다. 집화사가 심부름을 떠나고 남자들에게 끌려가고 폭행을 당하고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는 것까지. 마라나타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심장을 아무리 쥐어보고 쳐봐도 아픔이 가시질 않았다. 무릎을 꿇고 흙을 팠다. 하인들이 도우려 했다. 마라나타와 눈을 마주치자 하인이 물러섰다. 두세 번 흙을 팠을 때 물컹 잡히는 게 있었다. 집화사의 가슴이었다. 마라나타의 비명은 마라나타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됐다. 돌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잤고 그 자리에서 살았다. 집화사의 기운이 마라나타를 맴돌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꽃이 군락을 이루기 시작했다. 핏빛 가득한 꽃이었다. 마라나타가 꿈에서 본 형상이었다. 지난밤의 꿈을 기억했다. 집화사가 나타나 마라나타의 무릎을 베게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마라나타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계급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100% 허구를 만들어냈다. 마라나타, 집화사, 스나, 스마나 이름을 빌려 썼다. 잠시나마 그 이름들이 살아 숨쉬게 했다. 수드라의 신부님 집화사를 잠깐이나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 불갑사의 선선한 바람이 내 몸을 감싼다. 마음을 감싼다. 여기까지입니다. 98페이지 피아나 작가 노트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추석 연휴 때 찾아간 불갑사. 매일 밥벌이를 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던 그때 명절 연휴는 나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온전히 쉬기 위해 불갑사를 찾아 들어갔다. 스님은 그런 나를 잘 살펴주셨다. 공양하시게요 하면서 나의 식사를 챙겨주셨고 포행하시게요. 딴 세상의 단어들로 내게 말을 건네주셨다. 포행을 하다 본 상사와 축제 인터넷 수필 공모전 플래카드. 스님 저거 한번 써볼까요? 그러세요. 그날 저녁 출출하시죠? 라면 끓여드릴까요? 란 말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찾아간 스님들의 쉼터. 스님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깔 웃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근했다. 라면은 수프 대신 된장을 풀어 끓여주셨다. 스님께서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 한국의 불교를 전파한 마라나타에 관한 책이었다. 수필 공모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날 밤을 거의 새며 책을 읽으며 피아나를 완성했다. 그리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와 반복되는 밥벌이를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상 소식은 거짓말처럼 왔다. 안녕하세요. 영광신문사 21입니다. 이번 수필 공모전에서 대상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당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